자, 기본 반복문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값이 숫자로 들어오는 거 말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말고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우리가 받아서 그 결과값을 처리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for 구문을 이용해서 i, in 해가지고 어떤 값을 받는데, 지금처럼 제가 1번부터 100까지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 값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리스트 형식을 이용해서 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의 값을 이렇게 해서 받아볼게요. 리스트 형태로 해서 1, 2, 3, 4번까지 받아볼게요. 그러면 for i 해주고요. 이 리스트로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 변수를 여기다가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이렇게 해서 테스트 변수를 이렇게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 4 값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 리스트에 저장되는 요 값을 우리가 받아요.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 해볼까요? 해보면 1, 2, 3, 4 이렇게 값이 들어오죠. 그죠? 네. 자, 이해되셨죠? 만약에 1, 2, 10, 100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냐면 1, 2, 10, 100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1번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값이 들어올 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처리해서 들어올 때는 요 리스트라든가 꼭 리스트가 아니고 우리가 튜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셋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값들을 이렇게 받아서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그 결과값을 또 처리해 줄 때, 반복적으로 처리해 줄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for 구문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if 구문하고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일련 번호 숫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값을 내가 설정해 주고 그 값을 받아서 처리해 줄 수도 있다. 요거를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인데,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받아서 처리해 줄 때 요 값을 우리가 인덱스 값까지 같이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값이 같이 처리해 주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임을 해주고요. 여기에 자, 홍길동 그 다음에 이길동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임 값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for 구문을 이용해서 for i는 자, name 이렇게 해주고요. 자, i를 한번 프린트해서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홍길동, 이길동에서 이 값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참, 하나 더 설명드리려면 여기서 for i가 아니래도 돼요. a로 해도 됩니다. 자, a. 자, 땡땡땡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 값을 변수로 똑같이 받아줍니다. 요걸 그냥 우리가 임의를 사용하는 변수기 때문에 for에서 사용하는 변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우리가 보통 i를 많이 쓰기 때문에 i, j, k 요렇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i라고 씁니다. 이거는 그냥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for 구문에서 기본 변수로 사용하는 게 i이기 때문에 i를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요거를 우리가 따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 주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 볼게요. for i 해주고요. in enumerate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 우리가 name을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 i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뜨냐면 여기 보시면 홍길동 앞에 이렇게 인덱스 값이 같이 들어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우리가 특정한 값을 받을 때 이 값을 그냥 받아서 처리해 줄 수도 있는데 리스트일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값을 활용을 해서 같이 우리가 써야 될 경우에는 이 numerate라고 값을 받아서 요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면은 요 값에 인덱스 값하고 인덱스의 결과 값하고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해서 i 값에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두 개가 들어와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가끔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이렇게 리스트 값을 받아서 이 앞에 있는 인덱스를 처리해주고 인덱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쳐줄 때 두 개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앞에 이렇게 이런 값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이 값이 같이 들어와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numerate 값을 활용해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프린트 이렇게 해서 치는데 한 줄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름에 length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텍스트가 몇 자인지 이게 하나, 두 개, 세 글자죠.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해 줄 텐데 이렇게 포구문을 이렇게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줄로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할 경우에는 한 줄 코딩해서 이 결과값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length 해주고요. i 값을 이렇게 처리해주고 for i in nam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or i는 in name에서 요 i 값을 요 앞에 바로 값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줄로 이렇게 코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쓰면 복잡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고 요 i 값을 바로 요 for 구문을 이용해서 여기 나온 이 y 값을 그냥 바로 앞에서 전달해서 받아서 쓰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코딩해서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세 단어, 두 번째도 세 단어, 이렇게 해서 i 값이 나오죠. 세 단어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한 줄 코딩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이용이 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쓰는 문법 중에서 제어문하고 if 구문을 이용한 제어문, for 반복문을 썼는데 우리가 이 두 개의 문법 외에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몇 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입니다. 함수를 처리할 때 몇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반환값이 없는 함수가 있고요. 자, 반환값이 없는 함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반환값이 당연히 있는 함수가 있겠죠. 자, 있는 함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객체지향 객체지향이 있습니다. 객체지향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로 처리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어떤 값을 이렇게 해서 쓸 텐데 이 값을 함수로 저장해서 처리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다 함수로 처리되어 있거나 또는 클래스로 처리가 되는 게 있어요. 이 객체지향 클래스하고 함수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좀 틀린 게 있는데 그 값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환값이 없는 함수입니다.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 프린트라는 겁니다. 이 프린트도 함수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프린트라고 해주면 이 값을 나한테 호출해 주는 게 아니고 프린트 함수라는 자체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내가 명령을 내리면 나한테 어떤 값을 호출해 주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그냥 처리해 주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함수를 할 때는 우리가 df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함수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펑션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이름을 넣어 줍니다. 자, 우리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그래서 avg라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함수 이름을 해주고요. 요 값에 들어가는 우리가 파라메타 값을 설정해 줄 텐데 값을 두 개를 받겠습니다. x 값하고 y 값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땡땡 해주면 함수를 이렇게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avg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값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 해주고요. x 더하기 y 나누기 우리가 2를 해줘야 되니까 2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나한테 호출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그냥 알아서 출력해 줘라 라는 건데 출력해 줄 때 우리가 값을 보고 싶으니까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자, 이 상태로 처리해 주면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한번 제가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avg 해주시고요. 여기다 값을 두 개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4하고 5에 대한 평균을 한번 내볼까요? 4, 5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자동으로 4.5라는 값이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겠죠. 자, 프린트라고 해줬으니까 4 더하기 5에 대한 값을 넣어주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프린트로 해서 이렇게 값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또 한 가지를 해볼게요. 반환값이 있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값을 받아서 우리가 return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return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처리를 해주면 우리가 요 값을 받아서 저한테 호출해 줍니다. 자, 호출해 주면 제가 이렇게 해서 값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줄게요. 뭐 제가 AA라고 해주시면 자, 네임이라고 해주시면 홍길동, 이길동 해주시고 이거 아즈카천에 나온 거니까 자, 보시면 얘는 이 값이 얘가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이. 자, 그러면 얘랑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얘는 name이라는 거는 요거고요. 그 다음에 average라는 거를 함수를 처리해 줬는데 4라는 하고 5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보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x 값을 4로 받고 y 값을 5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처리한 다음에 얘를 나한테라는 말은 요 average라는 겁니다. 이거를 함수를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이 함수 값에다가 다시 리턴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상태로 그냥 여기서 프린트 하라고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return이라는 값을 쳐주게 되면 return이라는 거는 요 값을 받아서 다시 얘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받았는데 제가 아직 출력해 주라고 안 했기 때문에 요 값을 갖고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이 상태에서 프린트 자, 요 값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이 값을 받아서 여기서 이 값을 출력해 준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이 상태로 여기 안에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함수 안에서 반환값이 있는 함수는 이 값을 나한테 토스를 해주고 여기서 그 다음에 내가 뭐를 할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값을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내가 다시 받아서 뭔가를 처리해 주고 싶을 때는 반환값이 있는 함수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던져주고 뭐가 알아서 처리해줘라. 그리고 끝 해주면 나한테 값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처리해줘라. 그러면은 반환값이 없는 함수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객체지향 클래스라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함수들이 객체지향 클래스를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객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객체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라는 것을 만들어 주는데 이 객체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쓰는데 여러분들이 뭐 자바나 이런 거를 배우셨다 그러면 객체지향이라는 개념, 객체와 뭐 메소드, 클래스 이런 개념을 아실 텐데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우리가 객체지향 클래스로도 많이 함수를 객체지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우리가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해주고요. 칼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해주고 이렇게 땡땡 해주고요. 이 객체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initial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언더바 두 개입니다. 언더바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int 이렇게 해주고요. 다시 언더바 두 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초기값 만약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데 제가 함수를 이용할 때 우리가 함수를 이용할 때 값을 세팅 값을 받아서 처리해 줄 수도 있지만 값을 아무것도 안 놓고 올 때는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그냥 처리해 줘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니셜 값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셀프 값으로 처리해 주는데요. 이렇게 해주고요. x1, x2 이렇게 값을 두 개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self.x1 값은 우리가 값을 받을 때 x1의 값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 self.x2의 값도 이렇게 x2로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4칸 띄워 주시고요. 하나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이게 초기 값을 세팅해 줬는데 이제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add, 덧셈과 뺄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덧셈 해주고요. 셀프 값 해서 우리가 위에 요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값을 받아서 처리해 주고요. 우리 result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해줄게요. x1 그 다음에 더하기 self.x2 요 값을 받아서 해주고요. 우리가 클래스니까 항상 값을 리턴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값을 받아서 return result 이렇게 처리해주면 요 값을 return 해주고 result로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개. 이번에는 뺄셈입니다. sub 해주고요. result 해주시고 x1 마이너스 x2 이렇게 해주고요. 리턴 값 result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객체를 칼이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이 안에는 두 가지 add라는 메소드와 sub이라는 메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요 안에 있을 때는 칼.add, 칼.sub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객체를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칼이라고 하나 변수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얘를 호출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출해서 쓰고요. 이 값은
3하고 5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값을 생성해 줍니다. 자, 이렇게 생성해 주면 얘가 객체가 생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 제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호출해서 add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sub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cal.add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cal.sub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을 객체를 만들어서 처리해주고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에 있는 함수로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함수 값이 세팅이 됩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우리가 패키지들에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이 다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서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쓸 때는 뭐뭐.뭐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뒤에서 우리가 사용할 텐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객체 제한 클래스로 함수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패키지로 다 저장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객체를 호출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패키지들을 우리가 호출해서 앞으로 사용할 거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객체 제한 클래스로 만들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해봤는데 아마 되게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한번 연습해 봤으니까 요런 게 객체 제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구나 라는 정도에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문,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충분히 연습하시고 또 특히 이 뒤에 연수 문제가 있으니까 연수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